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2월 16일 오늘 하루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1%가 넘는 하락 출발을 하였지만 그래도 굉장히 선방한 모습을 보였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코스피는 0.04%, 코스닥은 0.73%,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하긴 하였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대표적으로 나스닥이 3%가 넘게 빠지고 3대 주요 증시가 2%대, 3%대 하락을 한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최근 낙폭이 이어 최근 하락에 따른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내용을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좀 장중에 긍정적일 수 있었다라고 제가 지금 여기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은 달러원 환율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면은 자, 국내 증시 개장 이후에 9시에 개장 이후에 달러원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였단 말이에요. 역외 시장을 좀 같이 확인을 해봤을 때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오면서 달러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다가 국내 증시 개장 이후 이렇게 원화가 좀 보다 강세를 보이는 요인들이 보였다. 그래서 좀 낙폭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좀 여겨보고 있는데 동시에 제가 좀 유로화의 가치도 좀 같이 봐봤어요. 이제 유럽과 영국 같은 경우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이 금리 인상을 하는 나라의 통화 가치가 좀 강세를 보이는 이런 요인들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좀 아이고 아직 안 나왔네. 살펴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껴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무조건 강세를 보였다라기보다는 굉장한 혼조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유럽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물가 지수의 압박에 있어가지고 미국, 한국, 중국 이런 국가들보다 보다 심하게 받았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러시아 에너지를 원래 공급받는 비중이 컸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겨울철 가스나 그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감도 보다 깊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보면은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폭락을 할 때 이 지점인데 이때 좀 유로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국내 증시 개장이 9시 이때거든요. 국내 증시 개장 이후에 유로화가 좀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장이 참 어려워요.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시장의 초점이 원래는 금리와 물가만 있었다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초점이 점차 생겨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최근에 제가 자주 드렸었죠. 근데 이게 한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요인 중에 대표적인 요인,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를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좀 확대를 해가지고 살펴볼게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전달 대비해가지고 하락폭이 큰 요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내용, 마이너스 2.3%죠. 그리고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이 2.9% 하락. 이렇게 좀 필수적인 소비가 아닌 것들,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들의 하락폭이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히려 지금 식품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 또 올랐어요. 식품, 소매점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음식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올랐고. 그래서 필수적인 소비에 있어가지고는 좀 올라가고 견고한 모습이 보이는데, 경기와 민감하게 지금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좀 미뤄서 살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품목들은 확실히 소비가 줄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경기 지표들을 보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있구나라고 좀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 앞으로 시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여기는 게 뭐 물가 지표가 꺾이면서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이제 통화정책 조절에 대한 내용이 점차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호재죠. 당연히 호재인데 이 속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경기 침
이제 웬만한 필수적인 소비품들도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하면은 이건 엄청난 경기 침체인 거잖아요. 그죠? 고정적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참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또 분명 경기 침체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흐름이 갈지 앞으로는 좀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겠다.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난관, 굉장히 우리가 감을 못 잡게 난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경제 지표 하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부화돼서 자세히 보고 우리가 경기를 보다 확실히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 개장되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에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약 4조 달러에 달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금 도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만기일은 일단은 12월 FOMC 큰 빅 이벤트를 하나 넘긴 이후이기 때문에 연준의 경기 전망이나 금리 인상 경로, 금리의 이런 경로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좀 미리 인지를 하고 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가 지표도 중요하게 봐야겠지만 물론 이 안에 뭐 PPI, CPI 뭐 또 뭐가 있을까? 근원들도 다 포함이고요. 코어 CPI, PPI도 당연히 포함이고요. 뭐 PCE 지수, 소매 판매 지수도 포함되겠지만 이제 뭐 저기 뭐야 PMI라던가 경기 침체, 경기 둔화, 경기 확장 우리가 이런 내용들과 같이 볼 수 있는 지표들도 보다 중요하게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들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